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똑똑인지 헛똑똑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똑똑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예상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어떤 중징계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경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 내용은 아마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 결정, 당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에 반발하면서 재심 청구 이런 것들을 갖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집권 여당이든 제1야당이든 뭐 어떤 소수 야당이든 그런 떠나서 어쨌든 한 공당의 대표가 당 내부의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되고 거기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어떤 일종의 중징계 결정을 받은 거는 정말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징계를 받은 그 당 대표가 나는 여기에 불복하겠다, 난 여기 따를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다니고 어떤 당내 혼란을 가중하는 것도 아마 사상 초유의 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이후에 이 나라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집권 여당 대표, 이런 것들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염치가 없어지고 얼굴이 두꺼워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 뭔가 신선하고 새롭고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까지는 없었던, 이 세상에 존재 않았던 짜증스러운 일들만 이렇게 생기고 있으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이 국민의힘 내부 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이 이준석 논란 때문에, 그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이준석 때문에 대선 이겼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이 댓글로 이준석이 이끌었다,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했는데, 이끌었든 기여를 했든 일조를 했든 그런 걸 떠나서 이준석이 대선 승리와 지방선거 승리에 요만큼이라도 기여를 했다, 대체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차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준석 논란 때문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5년 동안의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도 못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아주 기민하게 대응해야 될 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국정 운영 동력을 갖다가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자중지랑 내분에 휩싸여가지고 저러고 있다, 그겁니다. 저게 집권당입니까? 저러려고 집권을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는 짓들을 저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하고 있고, 그 중에 핵심 당사자가 바로 이준석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준석 대표는 징계 결정을 받은 그날 이제 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이준석 보고 말 잘한다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윤리위원, 이것도 기자가 상당히 윤문을 한 겁니다.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 뭔 말인지 여러분 한 번에 이해되십니까? 대충 맥락, 어떤 그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 배경은 이해하시겠지만 이 사람이 정확히 뭔 얘기 하시는지 알아듣겠습니까? 이 한마디를 듣고. 근데 이 사람이 단순히 어떤 말을 버벅거리지 않고 그냥 아주 그냥 빠른 속도로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이준석이 말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겁니다. 그 말을 이렇게 문자화 해가지고 활자화 해가지고 하나하나 뜯어보면 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하는 대목이 너무나 많다, 그겁니다.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한마디로 그의 어떤 독단적인 이미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한 당규 해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해관이라고는 이준석 핵심 관계자 중에 어떤 법률 전문가가 없는지, 그 뭡니까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준석의 법률 대리인이라고는 김모 변호사한테라도 한번 물어보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언을 받고도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 현행법과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배치된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최소한의 법률적 상식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다. 속으로야 당연히 불복하고 싶겠지만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은 어떤 특정 사건과 관련된 직무 집행에 있어서 그 사람이 특정인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과 특정한 관계에 있거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이란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도 제척이라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든 민사든 이준석 징계 이거는 아마 민사일 텐데 어쨌든 형사든 민사든 제척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척. 그러니까 너는 네가 이런 어떤 심의, 결정, 판결, 처분 이런 거에 관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공정성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아예 빠져라. 배제. 제척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빠져라. 너는 빠져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건의 당사자와 가족일 경우에도 이해관계를 가질 경우에도 이해관계와 같은 특수관계일 경우에도 제척을 시키는데 배제를 하는데 심지어는 그 사건 징계 처분의 당사자한테 그걸 갖다가 취소, 정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대체 어디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 당규라는 것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모든 규칙, 어떤 사규든 뭐든 민간인에서 적용되는 규칙, 법인에 적용되는 규칙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헌법과 법률에 부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 위배고 법률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은 그 당사자가 징계 처분을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헌법과 법률 정신에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하는 서울과학고와 하버드대를 나왔다고 하는 사실상의 어떤 이준석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사실은 어쨌든 유일한 자산인 어떤 고학력 내지는 명문대 출신 이것밖에 없는데 그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스스로 부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 11월달입니까? 12월달입니까? 뭐 김무성, 유승민 패거리와 이준석이 그렇게 좋아하는 존경하는 이 유승민 패거리와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이런 야당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탄핵 소추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근데 탄핵 소추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탄핵 소추를 하면은 그게 가결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직무는 정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대행한 사람이 황교안 국무총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국회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국회를 해산해버리겠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상식에 부합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당시에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은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한번 그 상황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다르다? 아닙니다. 지금이 오히려 징계 수준도 그 어떤 논란이 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증거,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만 대목 이런 것도 더 많은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세상에 징계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그 징계를 취소해버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이 상황, 우리 국민 그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그 당대표의 권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내임 당규 중에 윤리위원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보면은 처분의 취소, 정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을 취소, 정지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이 징계 처분 대상이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대표 직무 대행을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고 최고위원회의에다가 그 이준석 징계 처분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건을 갖다가 부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걸 부의할 수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냐 그겁니다. 이준석 징계를 취소 정지해야 될 만큼 어떤 급박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준석이 권한도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준석의 권한도 아니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권한도 아니다. 사실은 권한대로 취소할 수 없다, 정지시킬 수 없다. 왜냐?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가처분, 그러니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다든지 아니면 당윤리위원회에다가 재심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갖다가 법원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은, 이것도 제가 한마디 그냥 말씀드리자면 이 사법부가, 이 국민의힘은 입법부는 아닙니다. 근데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인 그 공당이지 않습니까? 이 한 정당의 내부 윤리, 이것도 뭐 어떤 위법, 불법 행위를 따지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윤리입니다. 윤리위원회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건에 대해서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맞다 틀리다 이런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효력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글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당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겠다, 이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이준석 징계건의 경우에는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재심을 청구한다? 그러면 이준석이 받을 수 있는 답은 뭔지 아십니까? 저는 100% 제가 장담합니다. 그 답은 각하입니다. 각하. 각하란 뭐냐? 이 재심 청구 자체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다룰 수 없다 이겁니다. 각하. 그냥 바로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겁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6조 1항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여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재심 청구 사유가 뭐냐면 제척 사유에 해당돼서 심의에 참여하지 못할 위원이 의결에 참여한 때. 여러분들 근데 이 이준석 징계를 갖다 결정한 당 윤리위원회 윤리위원 중에 어떤 제척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준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준석과 특별하게 원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성, 신뢰성, 공정성을 갖다가 훼손하는 그런 인사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재심 청구합니까? 만일에 그 이해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준석이나 이해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기피 신청하고 이의를 제기했을 건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심 청구 사유, 위원회의 의결이 명백히 당원 당규에 위반된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된 때 있었습니까? 이것도 없었습니다.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 직무가 정지된 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등 사정 변경이 있는 때 등 전술 사유에 해당하면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징계건의 경우는 이런 거에 해당하는 대목을 찾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똑똑이 서울과학고와 하버드대를 나왔다고 똑똑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인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그렇게 여겨져 왔던 이준석 대표가 당 윤리위 징계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 청구를 한다고 해도 이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입니다. 각하. 근데 보면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가처분 신청도 마찬가지고
이 재심 청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당 대표의 권한에 의해서 이 징계 처분을 갖다가 취소 정지할 수 있는 것도 법적으로 맞지 않고, 대체 이준석 대표는 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까 지금? 아니, 징계를 받았으면은 그 자기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이런 거에 집중하길 바란다, 이런 어떤 정치 선배들의 조언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허투루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제발 이런 어떤 최소한의 어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듯한 이런 억지 주장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자기의 어떤 이런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자기의 결백을 밝히는데 투자를 하기 바랍니다. 괜히 쓸데없이 당내 분란만 더 조장하는 듯한, 그리고 이런 어떤 자기의 기존의 어떤 정치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똑똑한 이미지, 이거를 스스로 갉아먹는 듯한 이런 언행은 자제하고 제발 그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길 바랍니다.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